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계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병태입니다. 오늘이 이제 7월 12일입니다. 어제 이제 그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하루 늦게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총평을 할 거고요. 총평 그 짧게 뒤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유는 이제 뭐 아무리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번에 뭐 5천 명 정도만 이제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하셨지만 좀 이제 점수가 그 좀 모자라서 내년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대비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10분 정도인데요. 끝까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듣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총평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이번에도 이제 뭐 문법 어문 규정은 한 5문항 정도 예측된 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문학과 이제 비문학은 이제 원래 그대로 예측했던 대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특이했던 점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자 성어는 도금이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제 충격을 좀 받으셨던 분들은 보통 이제 그 한자 문제가 2016년도 때는 한 거의 4~5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4~5개 정도 나오고 나서 한때 이제 한자 이제 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7년 정도부터 뒤쪽에서는 좀 평이한 한자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자 성어는 도금 떨어뜨리고 이음절자리 한자는 이제 도금이 없지만 그래도 뭐 하나 정도 틀린다라고 생각해서 한자어는 아예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던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0년 국가직 이제 그 9급 문제에서 도금이 이제 없는 한자어 2문항이 나오니까 점수가 이제 안 나오게 된 그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이 이제 그 뭐지 제 말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전혀 그 사담이라는 건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솔직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학생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비문학 독해도 문학도 다 평이한데 문학과 비문학에서도 틀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문법 어문 규정도 남들이 얘기하는데 평이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틀린 분들도 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 국어의 그 공부에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공생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아예 안 한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공부하시고 이번에 이제 뭐 지방직 9급이랑 이제 국가직 이제 9급을 이제 시험 봐보신 분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학생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학생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씩 하는 공부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법 어문 규정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어휘도 조금씩 하고, 뭐 하루에 뭐 문학 뭐 한두 개,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한두 개, 이렇게 꾸준히 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공부 방식은 정말 극도로 위험한 공부 방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조금씩 해서 나가는 공부는 아무리 빨라야 11월이거든요. 11월부터는 균형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부가 정상적인 공부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7월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분들 있죠. 그 초시생이든 재생이든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문법이랑 어문 규정 쪽 있잖아요. 이쪽이 단단하게 이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휘를 하든 뭐 비문학 독해를 하든 문학을 하든 그게 다 이제 엉키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아깝게 안 됐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전략을 잘못 잡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눈이 말하지만 저는 30년 한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뭐 제 강의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아라 해서 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좀 싫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싫은 얘기라는 거 소리 지르는 얘기죠. 뭐 못 알아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뭐 그런 수업의 어떤 패턴을 제가 뭐 바꾼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그걸 왜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가 이제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는 이 국어라는 것은 수능 국어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대학의 학문도 아닙니다. 그냥 공식 국어예요. 근데 공식 국어는 20문항밖에 출제하지 않는 그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뭐 너무 쉽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문항이기 때문에 수능 45문항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전략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럼 전략이 완벽해야 되는데 당장은 제가 뭐 지금 7월부터 뭐 내년에 뭐 4월 정도 예정된 뭐 국가직 9급에 대한 전체 커리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중요한 거는 10월까지에 이제 그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10월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초시는 뭐 기본이겠지만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뭐 6개월이든 12개월 다 필요 없어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7, 8월 달에 무조건 그 문법이랑 어문 규정이랑 이쪽 파트를 거의 완벽하게 끝내셔야 됩니다. 그 완벽하게 끝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올인원 강의로 한 60강 정도를 만약에 듣게 되면은 문법과 어문 규정 쪽은 거의 이제 그 틀이 다 잡히고 이해도 되고 암기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이해는 됐지만 암기 부분은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7, 8월이 지나고 나서 9, 10월에 기출을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초시생들은 11월 정도에 기출을 보는데 재시생분들은 이제 2달 당겨서 이제 기출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기출을 보시면서 문법과 어문 규정까지만 거의 완벽한 상태로 유지만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능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한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한자를 이음절을 거의 다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시면은 이번에처럼 뭐 두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두 문항을 찍어서 맞히면 하나라도 맞히면 상관이 없지만 두 개를 틀렸다는 얘기면 만점이 90점이라는 건데 그 만점 90점을 맞으려면은 결국은 뭐 문학과 비문학 독해 이런 데를 다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문학과 비문학에서는 꼭 한 문항 정도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문항에다가 어휘까지 두 개를 틀리면 8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나머지를 다 맞췄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나 불안한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딱 4개월까지의 일정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7, 8월에 이제 뭐 내일이죠. 13일부터 이제 다 개강한단 말이죠. 올인원 자체가. 그러면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60시간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은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독학 불가예요. 왜냐면 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하고 계속 보시지 않으면은 2주 정도만 지나도 뭐 2달 정도 공부했던 게 다 사라지는 게 이제 어라는 이제 그 과목의 특징입니다. 영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외국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조금씩 해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매일 조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10월까지는. 그러면은 10월까지 꼭 하셔야 될 건 딱 두 개 파트입니다. 일단 문법 어문 규정을 7, 8월에 이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어문 규정까지는 문제를 100% 완벽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월에 한자를 이제 시작하는데 9월에 한자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여러분 4시간 딱 8번만 하면 한자의 전체적인 틀이 다 잡힙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하루에 조금 해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문 규정 문법이랑 어휘를 이제 하루에 이제 30분씩 계속 해 나가면서 그때 이제 11월에는
문학과 이제 비문학을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문학은 그 전에 7, 8월에 오리런에서 30강 정도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11월에 이제 문학은 문제 푸는 문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0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11월에는 이제 문학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고 그때 비문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비문학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최소 한 지문, 2개 지문을 꾸준히 보시면은 문학과 비문학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대전제가 일단 앞에 있는 문법 엄규정이랑 어휘 쪽이 자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도 여러 차분히 가야 되고 그때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 11월에 딱 들어가면은 균형만 이제 잡는 이제 일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다시 시작하는데 나는 그래도 1년 준비해봤어. 내가 약한 부분만 할 거야. 이러면 다시 또 원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이제 지방직 그 총평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한 달 남았지만 제 커리 한번 타보세요 해서 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카페도 한 3,000명 정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뭐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글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민하다가 이제 총평을 찍는데 이거의 가장 주 테마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어에 오차가 났던 부분은 결국은 계획을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러면 계획 수정해서 저랑 같이 한다면 정말 확실한 여러분 뭐 100점, 못해도 90점까지는 저는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업할 땐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뭐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공시국어고 우리는 문제 풀려고 온 거지 뭐 다른 거 뭐 교양 수업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양 수업이라는 건 고개 숙이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밑줄 긋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 완전 고등학교 때 내신처럼 공부하는 방식 그렇게 공부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냥 국어는 고개를 들고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이해하시고 따라하면 따라하시고 그러면은 금방 적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공시에 입문하신 분 대다수가 일단 반듯한 분들이 다 여러분 지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다 좋으신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혹여 열심히 이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1년 커리 한번 짜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배경화면에 이 카페를 이제 해놓은 거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원래 이제 실장님들이 이제 답변을 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 4개월 전부터는 웬만한 이제 개인 커리는 제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로 들어오셔서 가입을 일단 하시면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뭐 사전 찾아서 볼 내용 같은 거를 글로 올리는 건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 또는 커리를 어떻게 중간 부분 수정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수업 6시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고 좀 쉬었다가 뭐 1시간 정도는 틈틈이 계속 달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개인 커리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공부는요, 얼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개를 잘 못 짜고 들어가면 공부는 파편적 공부가 되고 파편적인 어떤 정보 처리는 시험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공부할 때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왜 중요하냐. 학생분들은 똑똑하니까 자기가 자기 주도로 계획을 짜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국어는 그냥 전문가들이 다 선생님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하는 아까 커리는 다른 커리가 아니잖아요. 섞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어디를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국어를 공부하실 때 의문부터 형태소 단어, 어절, 성분으로 문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2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다른 나라 말 모르니까 의문부터 올라가는데 우리말을 아니까 문장부터 어절 다시 단어 형태소 네 파트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의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 문법과 어문 규정은 미로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은 책에서 의문부터 절대 안 들어가요. 큰 얼개를 짜고 들어가니까 얼개 짤 때 좀 힘들거든요. 그 얼개 짤 때까지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거 원래 찍으면은 어디로 올리냐 그러면 지금 문도교 선생님 그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도교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따로 뭐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쪽에 올리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시간을 이제 빌려서 문도교 선생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분 정도 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되게 고맙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만날 때는 그 강의에서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3강까지는 너무 놀랄 겁니다. 제가 소리도 지르기는 지르지만 접근 방법이 굉장히 머리를 좀 팍 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한번 믿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한번 인강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럼 그때 아 이렇게 차분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김병태가. 굉장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바라는 합격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꼭 보조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여러분 만나십시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